드시면 폐에 안 좋다는 건 다 알고 계실 텐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바르는 것도 특히 그 화장품 속에 들어가 있는 피부 노화를 방지하는 화장품 속에 들어가 있는 레티놀이나 레티노이드 성분들은 비타민 A 성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피부를 통해서 우리 몸에 축적이 되는데 특히 비타민 A는 우리가 그 지용성이기 때문에 지방에 축적돼 있다가 산모가 다량으로 바르게 되면 그것이 선천적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태아가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그 다량의 그 화장품을 바르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비타민 A를 피해야겠네요, 레티놀을? 먹는 것도? 적정량 이상은 괜찮은데 그 뭐 이상이나 이하는 하면 안 좋겠죠. 예. 자, 비타민은 식전에 먹는 것이 좋다. 식전에 먹는 것이 좋다. 이거 약간 고민되죠? 보통 약들은 아니다? 고민 안 하시네요. 아무 때나 먹어도 된다. 아무 때나. 식전 식후 필요 없다. 네, 식전 식후 뭐 밥 먹고 2시간 있다 먹어도 되고 밥 먹기 2시간 전에 먹어도 되고 아무 때나 먹어도 된다. 근데 대부분의 약이 식후 30분 이렇지 않아요? 아유 무슨 비타민이 약이에요. 약 아니야. 아니지. 그래도 몸속에 들어서 빈 속에서. 공복에 신 걸 먹는다는 거죠. 좀 무리가 가지 뱃속에서. 공복에 신 거는. 아까 먹었잖아요. 근데 사실 뭐 없어서 못 먹지 뭐 아무 때나 먹어도 될 것 같긴 해. 정답은 X입니다. 식전에 먹는 것이 좋잖아요. 식후에 먹을까요? 예, 대개 보면 이제 비타민이 크게 지용성, 수용성으로 나뉘는데요. 보통 그 지용성 같은 경우는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K 이렇게 대표적으로 나뉘고요. 나머지가 이제 수용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식사 후에 비타민을 드시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음식물의 영양소와 잘 이렇게 혼합이 돼가지고 음식물이 소화하는 데 많은 대사 활동에 도움이 되겠고요. 지용성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식사 중에 음식물과 같이 먹게 되면 음식물에 어떤 동물성, 식물성 기름기가 있을 때 거기가 융화돼서 효능을 잘 발휘하게 되겠죠. 예? 그럼 식사 중에 비타민을 먹으라 그 말씀이신 건가요? 어떻게? 일반적으로는 이제 식후에 드시는 게 좋고요. 네. 식전에 드시게 되면은 이제 비타민 C나 이런 경우 수용성 같은 경우는 위장 장애가 속이 쓰린다든지 동식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좋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식후에 드시는 것이 일반적으로 통용이 되겠습니다. 그 정리를 간단하게 하는. 자기 전에는. 맞아. 자기 전에. 자기 전에도 식전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긴가 민가 건강 속설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OX를 드는 가운데 성적이 정리가 됐어요. 꼴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꼴찌는 성동일 씨, 김인석 씨, 이승현 씨, 현영 씨. 중에? 다 꼴찌세요. 똑같이. 네. 공동 꼴찌요? 네. 그 중에 근데- 대표를 뽑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대표는 나와 있잖아요. 성동일 씨. 오늘 아까 약속드린 대로 성동일 씨가 대표로 건강 선서를 또 이렇게 한번 살짝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반성하는 뜻에서 앞으로 비타민을 제대로 알자는 뜻에서. 네. 자, 건강선서 비타민 게스트로서 비타민에 대해 잘 몰랐던 점을 반성합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비타민이 아니라 바이타민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비타민 C가 노란색이 아니라 이제야 알았습니다. 비타민은 흰색이고 이젠 제대로 알고 제대로 먹겠습니다. 알면 약이 되지만 모르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약이냐? 독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래서 약대 독! 독! 비타민이 얼마나 좋은 건데 그러세요? 그게 아니라 약이에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모르고 먹었다간 오히려 이게 좋게 만들려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저를 깜짝 놀라게 만들고 오늘 그래서 이 시간을 마련을 한 게 아닌가 싶고. 근데 저희가 그 들은 바에 의하면 성동일 씨가 비타민에 대해서는 좀 아는 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고요. 저희가 네. 우리 때문에 뭐 항상 원소기호 같은 걸 또 많이 배우잖아요. 저희는. 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A는 야맹증, B는 각기병, C는 괴혈병, D는 구루병. 오,
이렇게 오래 걸려요? 아, 이거 배운 지가 자, 오래 그러면 여기에서- 그럼 저거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음에 하죠, 다음에. C, B, A도 있잖아요. 그렇죠. 원래 A, B, C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거꾸로 내려오는 거. 제일 흔한 어, 순서로. 이 순서는 이제 한국인이 비타민을 얼마나 먹는가를 조사해 봤더니 C, B, 그다음에 A. 그러니까 C가 가장 많고 B가 가장 적게 먹는 그런 순서로 나열된 것입니다. 아, 예. 자, 약이 되는지 독이 되는지 먼저 비타민 C가 약이 되는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C가 비타민의 대명사로 알고 있고 예, C만 예. 먹으면 딴 거 다 뭐 섭취가 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자, 여기 약인지 이제 아예 독인지. 약이지요. 피로회복. 피곤해봐요. 비타민 C 찾죠. 계속 해보세요. 금방 개운해지죠. 개운해지고요. 거뜬하죠. 거뜬해지고요. 네. 그리고 아니 그럼 독이란 말이에요? 예? 자, 독이란 말이에요? 왜 독인지 보여드릴게요. C 많이 먹으면 위장장, 더부룩하고요. 빈속에 먹으면 산 나와가지고 속 쓰릴 수도 있고요. 네. 님 그래도 더 약이 되는 게 더 효능이 크죠? 일단은 그 비타민 C는 그 피로 회복의 대표적인 비타민으로 알려져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시지 않기로 했잖아요. 피로 회복의 대표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한국인들의 그 비타민 섭취량을 조사해 보니까 1.5배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과잉으로 되어 있고요. 특히 비타민을 많이 드시게 되면 속이 쓰리다든지 더부룩하다든지 위장장애가 있고 특히 산모의 경우에는 과다 섭취했을 경우에 그 괴혈병을 갖고 있는 아이가 태어날 정도로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비타민 B로 가겠습니다. B. 비타민 B. 네. 약이지요. 뇌활성 촉진. 비타민 B 종류가 또 얼마나 많은데요. 이게 몸에 그만큼 좋고 다양한 성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드세요, 이름이 많이 김인석 붙는 씨. 거예요. 머리 좋아지는 거예요? 삐 많이 먹으면? 그렇죠. 뇌활성 촉진. 네. 음식 중에 어떤 게 삐예요? 네. B요? B. 태양을 피하는 그 B. B. 예. 예, 잠시만요. 그러니까. 잠시만요. 생선인가요? 네. 잠시만요. 저희 MC들은 너무 몰아붙이지 마세요. B. 뇌 활성을 촉진시키고 여러 가지 몸에 좋다고 먹는 B가 말초신경을 오히려 장애한다라는 그런 사실을 저희들 알게 됐습니다. 그 비타민군은 되게 크게 7가지로 나뉘는데요. 네. 그 중에서 이제 B1, 티아민이라는 그 비타민 경우에 적정량을 복용했을 경우에 뇌 활성이 촉진이 돼서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겠지만 이것을 과량 섭취했을 경우에 신경염의 그 합병증이 오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감각이 없어진다든지 행동이 느리다든지 또는 운동신경이 둔해지지 않은 합병증이 올 수 있겠습니다. 역시 피부 노화 억제. 또 여성들의 큰 관심이죠. 예. 피부 노화를 억제하고. 네. 자, 하지만 반대로 독이 되는 건 바로 피부 노화를 억제하고 를 하고 뭐 이런 작용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복용을 하면 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도 골다공 그런 심하게 안 좋아. 네. 선생님. 아니 이거 먹으란 말란 얘기예요? 어렵네. 피부를 선택하느냐, 이 탈모를 선택하느냐. 나 같으면 피부야. 피부는 배옥 같은 데 없고 아니 근데 예. 저는 비타민 좀 과다하게 섭취를 하면은 저 간 기능 저하를 가져온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 특정 약물하고 반응을 했을 경우 그렇고요. 화학 반응이죠. 네, 비타민 자체는 그 순수하게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네.